이게 귀류법 증명, 대우 증명 이게 사실은 아다르고 약간 어다르거든. 우리가 하는 데서는 원래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문제에서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내신 기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이 생각하면 귀류법하고 대우 증명 궁금한 게 생길 거거든. 개별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알려줄게요. 차이점이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빨리 진도 나가야겠어. 우준이가 빨리 진도 나가야 되잖아. 좋습니다.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 부등식은 절대 성립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잘 보이지 앞에 뻥 뚫려서 하나도 안 막혔지. 너무 시원하잖아 이거. 내 마음이 항상 불편했단 말이야. 이거 쓸 때 이쪽 쓸 때마다. 근데 지금 다 잘 보여. 여기 안 가리냐 이건? 완벽하죠. 이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책상을 딱 낫게 했어. 궁금하잖아. 아무튼 좋아요. 절대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x는 실수라고 하면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건 실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절대 부등식이야. 모든 실수 성립하는 거. 이런 거랑 대비되는 게 조건 부등식이 있죠.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런 거는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건 부등식이라는 거는 지난 단원 명제 첫 단원에서 배운 그 조건하고 같은 말이야. 조건인 부등식이다 이런 거예요. 특정한 x 값에 따라서 참것이 달라지는 게 조건이죠. 그리고 그런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들의 집합이 진리집합이고 그때 말하는 그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건 부등식이라면 이거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은 개념이 항등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에는 절대 부등식이 있다면은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하듯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고 하죠? 특정한 x 값에서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이죠.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를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방정식에 대응하는 게 절대 부등식. 잘못 말했잖아 또. 항등식에 대응하는 게 절대 부등식. 방정식에 대응하는 게 조건 부등식이에요. 근데 절대 부등식을 배우겠습니다. 항등식처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거야. 영재에서.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거든. 요 2번.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A와 B가 실수일 때 이런 거는 이제 요 화살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다. P면 Q, Q면 다 되는 거야. 양방향. 완벽하게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A, B가 같다. 진리집합이 같다. 쉽게 하면은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진리값이 같다 이런 말도 써요. 우리는 그런 단어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배운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은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할 말이 없잖아. 양변에 B를 빼면 되는 거잖아. 참고로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단 미지수로 나누는 건 안 돼. 미지수를 곱하는 것도 안 되네. 조심해야 돼요. 미지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그리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은 부등호방이 바뀌죠. 됐어요.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 것들이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괄호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항상 참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인 거죠. 그리고 a제곱 더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 항상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항상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건 아니고 이것만. 왜 이러죠? 그리고 실수의 제곱 더해서 0이 되면 둘 다 0이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은 다 증명이거든 조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걸 썼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문제 풀다가. 그러면은 그때 이런 성질을 썼구나, 이런 성질 썼구나 알 수 있게 돼. 요거는 뭐냐? 어떤 수의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똑같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요거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건데 두 수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나 각각을 절대값 씌워서 곱하나 똑같습니다. 해보면 알아.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절대값 하나, 3에다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2 절대값에서 곱하나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부호가 빠지면서 6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 얘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절대값이 있는 것들 증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주 쓸 거예요. 이것도 하나 더 써놔야 되는데 요 옆에다가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하나 써놔야 될 게 있어. 요걸 하나 써둡시다. 요 4번 옆에다가 쓰는데 여러분들은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써놔야 돼요.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어. 항상 되는 거야.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생각해 보죠. A가 3이면은 같은 거죠. 양수일 때는 같은 겁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근데 부등식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호 성립 조건. 왜냐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좌변의 식의 최소값이 우변이 되고 우변의 식의 최대값이 좌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은 최대 최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다 보면은 자꾸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죠?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A가 왜 이러죠? 망했잖아. 양수일 때는 등호 성립합니다. 잠깐만. 0일 때는 0일 때도 등호 성립하죠?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거는 맞죠? 절대 부등식이야 이것도. 4번 옆에 써놓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다른 거야 의미가. 됐고 5번은 여러분이 지금 증명을 할 건데 내가 해야겠다. A가 B보다 크면은 항상 제곱해서도 A가 크다. 단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리해야 돼. 이게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단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루트를 씌워도 원래 컸던 수가 더 큽니다. 그리고 루트 씌운 게 더 크면은 원래 수가 더 크다. 이거를 증명을 해봐야 돼요. 자,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를 증명 어떻게 할까요? 근데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부터 좀 배우고 와야겠다.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뒤에 보충학습 보면은 86쪽. 두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0번이 있어요. 0번. 0번은 뭐냐면은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죠.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거예요. 근데 1번. 그게 힘들 때는 빼보는 거죠. 차를 이용해서 만약에 차가 0보다 크면은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 아까 얘기했죠. 차가 0보다 크면은 A가 B가 큰 겁니다. 빼서 뭐 0이면 같은 거겠지. 이런 건 됐고 아무튼 차를 이용해서 빼서 양수면 왼쪽이 큰 거, 빼서 음수면 오른쪽이 큰 거예요. 근데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내가 대소비교를 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이 크냐, 2가 루트 7이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는 대충 알고 있지. 이게 2.6 정도 되고 이거 1.7 정도 돼. 이게 2.7 정도 돼. 이게 클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말고 힘들잖아. 이렇게 하기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빼도 빼셈이 안 돼요. 이게. 이럴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얘네 둘을 제곱을 해서 차를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증명할 내용이야 사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항상 b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증명할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대한 지수꼴로 완전 거대한 수들은 나누어 본다. 나누어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나누어서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비중이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지수를 같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많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 차를 보거나 제곱의 차를 보는데, 그러면 제곱의 차례를 봐서 양수가 나오면 왼쪽 수가 크다는 걸 알려면은 지금 이거 증명해야 돼요. 지금 하던 거. 요 5번이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증명 굉장히 쉬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우진이가 아이디어를 줘야겠다. 내가 이거 지울 동안. 널 시킬 줄은 몰랐겠지. A가 B보다 크면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A제곱이 왜 B제곱보다 크죠? 얘가 큰지 알기 위해서 빼보는 거예요. 차를 이용한다고 했지 아까? 빼보는 겁니다.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양수 염수예요. 양수. 얘는 원래 A가 B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양수지. 그럼 뺐더니 왼쪽에서 오른쪽 뺐더니 0보다 컸어. 그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곱의 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차를 한 거예요. 제곱의 차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큰지를 물어봤으니까 왼쪽에서 이걸 빼보니까 0보다 커더라. 그 말은 차를 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 알게 되죠. 그 역도 성립하나? 역은 어떻게 해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지 알아야 되죠. 이게 참이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0보다 큰 게 참이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 A 빼기 B가 0보다 큰 게 참이죠. 그럼 둘 다 양수일 조건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눠서 A 빼기 B가 0보다 큰 게 참이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 게 참이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양방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안 해도 돼. 사실 이걸 A로 치환하면 돼. 이건 A제곱이잖아. 그러면 A제곱 B제곱을 치환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야. 안 해도 돼. 근데 단 이거는 이제 암기 증명은 됐고, 이거 너무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쓰는데,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이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이 2보다 크면 제곱하면 이게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항상. 그리고 제곱해서 크다면 루트 씌워도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가 음수일 때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당연히. 제곱하면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 제곱하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야 너무 덥다. 간만에 수업하니까. 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음수일 땐 안 돼요.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뭐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제 지금 막 다 외우는 건 아니고 하다가 중간중간 와서 보면은 이거 쓴 거구나 알 수 있게 돼.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받아들였으니까 대소 비교를 할 때도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걸 보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도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다시 86쪽에 오게 되면은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해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는데 대소 비교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7하고 루트 3하고 루트 7 뭐가 큰지를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면은 학원에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약간 쉬운 푼티를 좀 주거든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없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만 듣고 나중에 카톡을 보내든지 라이트쌤 에이스테도 대체하겠어요.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3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7이죠. 제곱을 해서 이 수랑 제곱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빼는 겁니다. 제곱의 차를 한다는 거야. 제곱을 해서 빼게 되면 4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어. 아니 뭐야 제곱을 차로 어차피 제곱에도 루트 안 사라지니까 이거 못 빼는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제곱의 차를 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비교가 가능해 이제. 왜냐면 마3에다가 이거는 2를 넣으면 루트 얼마예요? 12. 마3은 얼마예요? 루트 9 플러스 루트 12.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게 양수인지 알면 돼요. 각각의 수를 제곱을 해서 뺐더니 양수가 나왔습니다. 뭐가 큰 거죠? 얘가 큰 거죠. A제곱이 큰 거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당연히 A가 큰 거지. 방금 증명한 걸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이런 식들은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대소비교를 할 거예요. 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길게 한 거야.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그냥 빼거나 빼보면 너무 쉽잖아 이건.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는 거가 나와. 특히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거죠. 야 잠깐만, 그러면은 선생님이 옛날에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걸 설명을 못 했었어 그때. 지난 단원에 하나 예시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등식이 양쪽이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도 이게 더 큰 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죠. 됐고 넘어가. 이런 2차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 부등식일 수 있죠.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그런 2차 부등식만 절대 부등식이야.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절대 부등식이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요. 근데 이런 거는 해가 이렇게 나오잖아. 3, 1 해서 인수분해 안 되나요? 이것도 절대 부등식인가요? 그려보니까 그러네요. 마이너스 1,1을 찍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조건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조건 부등식이야. 해가 모든 실수 성립하지 않으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는 마찬가지로 각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면서도 많이 쓰이는 성질들이죠. 하나씩 해야겠다.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 1번은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에요? 절대 부등식이에요? 여기 써있잖아. 지금 다 절대 부등식이죠? 이 절대 부등식의 하나인데 왠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제곱 플러스 b를 a의 개수처럼 보고 그거의 반 2분의 b, 그거의 제곱 4분의 b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라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해요. 플러스 ba 플러스, 그러니까 반의 1창의 개수, 1창을 a로 보고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를 a 플러스 2분의 b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이 플러스인 것만 할게 지금. 그리고 뒤에는 4분의 3
b제곱이 되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곱해봤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요거를 하는데 쓴 성질이 뭐냐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걸 쓴 거예요. 지금 저 절대부동식을 증명할 때도 이걸 썼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되는 성질이라는 거야. 부등식의 증명에 연되는 실수의 성질. 굉장히 지금 재미없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기 온 학생들이 그러면은 보세요. 근데 이게 딱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좌변의 시계값이 딱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아니야. 일단은 b가 0이어야 돼. 잘 봤어요. 너 그런 실수 하기를 기다렸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얘기했어 성현이가. 여기가 그게 아니야. 일단 b가 0이어야 돼. 그것도 맞긴 맞는데 얘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그럼 b가 결정되잖아. b가 0이기 때문에 a도 0이어야 돼요. a와 b 모두 0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다. 이게 해도 맞는 건 맞는 거야. 근데 이걸 먼저 봤어야 돼요. 얘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양수가 돼버려. 식 전체가.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정리됩니까 이거?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잖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a 뿔만 b 완전 제곱식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 성질 쓴 거죠. 등호는 얘가 0 될 때가 성립해요. 너무 이거 해야 돼. 다음 거가 좀 살짝 잊혀졌죠 여러분이. 곱셈 공식이. 옛날에 이거 어디에 들어있었던 거더라?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가가는데 이거는 잊혀질 때쯤 됐어 사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변형도 배웠고 뭐 세제곱 공식도 배웠는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써줄 수 있지만 너무 땀이 나서 하지만 나는 빠르게 보여줄 수 있지.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일단은 곱셈 공식 마지막 거였던가 그랬죠. 이거 뭐야? 여기 있잖아 9번. 일단은 요 공식 속에 있습니다. 빠밤. 근데 이 공식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교과까지 빠졌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이상한 학교는 산술기하 평균 할 때도 그렇고 막 이런 세제곱 같은 걸 낼 때가 있고 막 그래. 막 그렇고 지금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이상한 학교마다 교과 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걸 내기도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연습 문제 이거 못 풀면 답답하잖아. 근데 그렇게 이거 외우는 것도 고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외워봅니다.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변형하는 거 두 개 있었어요. 어떻게 하더라?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 B 면접 했었죠? 이건 다시 한번 해준다 그래도. 이게 만약 두 개씩 있었다면 여기다 쓸게. 이게 만약 두 개씩 있었다면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b제곱에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 되고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에서 b 빼기 c의 완전 제곱식하고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에 대해 마이너스 2c에서 c 빼기 a의 완전 제곱식인데 만약에 이게 두 개씩 있었다면 얘기야.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2분의 1을 해주면은 얘랑 같아집니다. 선생님이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더하면 여러분 싫어한 거고 여러분 모르면 찾아봐. 그래야 돼 이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고 얘가 어쨌든 실수의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어떨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되는 순간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언제야? 이 마이너스라고 봅시다. 마이너스라고. 그때는 언제예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일 때 다 같을 때입니다. A는 B는 C일 때. 알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다른 것들을 뭐 증명할 때도 많이 쓰이는 절대부등식들이다.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실수제곱.
이걸 할 때도 이걸 사용하긴 했죠. 이런 걸 사용했죠. 이런 걸 사용한 겁니다. 됐어. 아이 뭐야, 설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책 다 써있는 거를 다 읽어줘야 되는 것에 다 써있는 거야. 거의 하나 더 빼놓고.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절대 부등식 있잖아. 여러 가지 이런 거 중에서도 이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야. 이런 건 뭐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을 한다면 산술기압 평균,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이런 절대 부등식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는 굉장히 그냥 유명한 부등식이라서 이제 교양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등식인 거죠. 자주 쓰이고 2학년 가서도 산술기압 평균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산술기압 평균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의 개념하고 부등식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차를 이용한다. 좋습니다. 내가 이거 할 게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라이트센을 시키고 싶지만 또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피셔 17번을 내가 증명해보죠. 오늘도 내가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증명은 선생님이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지루해지는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얘가 큰지를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하라는 거거든. 만나보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을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이면 돼요. 야 이게 크냐 이거 크냐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빼서 0보다 크면 얘가 큰 거, 빼서 0보다 작으면 얘가 큰 거, 빼서 같으면 서로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냥 암산으로도 벌써 지금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네가 한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빼본 거라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잠깐 이거 펴놓고 해야겠다. 자 이거를 쓴 거예요. 이런 거. 이 괄호가 통째로 a인 거야.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다시 와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항상 왼쪽 거가 오른쪽 거가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2번 같은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생략했던 문제가 있어. 남강고 시험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있는 게 나왔었거든. 그게 살짝 어렵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확인 체크해. 그래서 내가 생략한 거야. 나중에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기억 안 나겠죠? 여러분은 뭐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그런 거 생략할 때마다 이거 언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요거를 아무튼 2번하고 그 밑에 문제는 좀 다릅니다. 밑에 훨씬 어려워요. 이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성질을 써야 되냐면은 일단 둘 다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 있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에서 크면은 원래 이렇게 큰 거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의 차를 비교해도 돼.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이 말이니까 제곱에서 빼가지고 0보다 큰 걸 보이면 a가 더 큰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거 자주 쓸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둘 다 양수예요? 양수이거나 0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을 해. 좌변을 제곱을 해서 우변을 제곱을 해. 요거는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우변을 제곱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뺍니다. 그냥 빼려고 했는데 뺐으면 안 된다며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는데 이거 제곱을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해야죠.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죠. 빼기. 이거 제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얘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떤 성질 썼는지 찾아봅니다. 여기서 어떤 성질 쓴 거예요? 4번에 아주 잘했어. 이 4번에 이거 쓴 겁니다. 이거 어떤 식의 절대값의 제곱이 있다는 건 그냥 제곱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통째로 지금 문제 다시 돌아와서 절대값 AB의 통째로의 제곱은 그냥 그 A 플러스 B의 제곱과 똑같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A제곱으로 B제곱으로 꺼낼 수 있어요.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를 절대값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절대값끼리 곱한 것은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뭐 몇 번 쓴 거예요 이거는? 4-2번 이거 쓴 겁니다. 자주 쓰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것만 해야 돼.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제곱할 때 절대값 다 없애고 막 이러면 안 돼. 이거 과정이 있어 과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 할 때는 절대값 바로 없으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은 거 A제곱 지우고 B제곱 지우고 그럼 남은 게 이렇게 될 거예요. 2 절대값 AB 묶어서 쓰면은 가로치고 빼기 AB가 되거든. 됐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었던 중이지? 까먹은 거야.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대문자 라지 A 이걸 라지 B라고 하면 둘 다 양수인데요. 양수이거나 0. 이럴 때 얘가 큰지를 몰라서 얘네들을 제곱을 한 겁니다. 제곱을 해서 빼본 거예요. 제곱의 차를 전개를 해서 나가니까 이게 나왔어. 지금 뭐 하던 중이었더라? 제곱을 해서 빼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0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부호를 보고 있었던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부호 판단이 될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생각해보니까 AB가 둘 다 0이면은 0이고 뭐 AB가 0이 아니면 그래도 0인데? 여기에 살짝 어렵거든. 아까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거 있어. 앞에 봐봐. 다시 책에. 여기 4번에 뭐 써있어요? 하나 더. 절대값 A가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 써있죠. 야, 그러니까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그 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A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AB야. AB.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AB가 통째로 A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어렵죠? 굉장히 고통받은 얼굴인데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야, 이거를 그냥 X라고 생각하라고. X. 절대값 X 빼기 X라면 항상 양수가 나오냐? 2는 무시하고 2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 안 주니까 얘가 커요. 항상 절대값 X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데 같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 틀려서 수령. 아까 같아질 때 언제라고 했죠? 아까 이거 배울 때 절대값 A가 A와 같아질 때 언제라 그랬죠? 양수일 때도 같아지고 0일 때도 같아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 딱 써줘야 되는데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등호 성립 조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옛날에 한번 개념 원리 해설에 오타 있었어. 이걸 보고 등호 성립 조건 0이라고 해놨어. 그게 오류예요, 오류. 옛날 지금 고쳐졌을 건데 몇 년 전이었어 그것도. 이거 아주 날카롭게 해야 돼. 여기 증명 단어 약간 어려워요. 날카롭게 해야 돼. 이유가 다 있어야 돼. 이유가 탁착착착 하는데. 연정이 다 이해돼, 우준이? 네. 그래서 단계별로 갈 때 어떤 것들을 기본 성질을 사용했는지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 해보고 싶지? 여러분이 하나 지금 졸리니까 하나 해봐. 101번. 한 개만 합니다. 101번 한 사람은 100번에 1번도 도전해봐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101번 여러분 수준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등호성립 조건 꼭 써야 되냐고? 안 물어보면 안 써도 되긴 해. 근데 아마 물어볼 거야. 여기서 제곱을 해서 뺐습니까? 그것까지는 했을 건데 여기서 못 했을 거야 아마. 요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a가 양수면은 루트 a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거는 처음 보죠. 양수일 때만 돼 a가. 좋습니다. 101번 됐고요. 100번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할 거예요. 100번은 1 대신에 1을 c로 생각하면 되죠. c제곱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ab 이거는 ca라고 볼 수 있죠. ca 이거는 bc라고 봐도 되죠. 1 곱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이걸 물어본 건데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물어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봅니다. c라고 치환해서 뺄게요. 어차피 이 모양을 못 보면 어차피 못 푸는 거니까 치환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 AB 빼기 BC 빼기 CA로 순서대로 쓸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죠. 뺐더니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2분의 1 짝짝 갖고 A-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근데 얘가 아까 배운 거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말은 A가 크냐 A가 B보다 크거냐 같냐를 물어봤는데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C는 다시 쓰면 1이 되는 겁니다. 1을 넣어주면 돼요. 살짝 어렵죠? 그러면 언제 등호 성립하죠?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고 B는 1이고 C는 A는 1이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둘 다 1일 때야. A가 B가 둘 다 1일 때. 그때 같아집니다. 넣어봐 진짜 같아져. 1, 3, 3, 3. 둘 다 3대. 그때 말고는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식은. 됨? 집에서 한 번씩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 다 풀어줬다고 끝은 아니에요. 필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혼자 해야 돼. 한번. 어려워서 풀어주는 거니까 처음에 하기가. 한 번 배우면 쉬운데 처음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100번에 2번. 요거는 그 난강고 시험지 있었지. 굉장히 어렵지 이거. 얘가 큰지 모르니까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제곱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 뭐야 색상을 바꾸니까 마우스 컨트롤이 약간 안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했다. 야, 제곱의 차를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제곱차가 0보다 크면 얘가 왼쪽이 큰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봐 이런 거. 아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건.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제곱의 대소가 원래 식의 대소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그럼 다시 돌아오면 양수 조건이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 이 절대값 B가 절대값 B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련된 방법이 두 개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절대값 B를 이렇게 넘겨. 천재적인 방법이지.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됐잖아. 양쪽에 다 절대값 있으니까. 그때는 제곱에서 차를 비교해도 돼요. 근데 제곱이 어려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로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음수일 때야 얘가.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얘가 양수일 때거든. 그럼 얘네 둘의 양변이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풀 수 있어요.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어. 대소 비교를. 그러니까 2번의 케이스에서만 제곱의 차를 쓸 수 있습니다. 1번의 케이스에서는 제곱의 차를 못 써요.
그러면 벌써부터 심란해지잖아 마음이. 아 이거 뭐야, 이 조건을 줘야 되고 이 조건도 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니까 또 풀어내야 되고 미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희소식이 있어. 1번은 절대값 b가 더 크게 되면 좌변이 음수니까 음수는 항상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참이다 항상. 이때는 항상 참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항상 성립해요 이때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을 클 때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 이건 크거나, 야 그러면은 하나 생각 안 했네.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을 때 한쪽에 넣어서 생각해도 되는데, 양수 쪽에 넣잖아 보통은. 넣어서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따로 생각해도 돼요. 그냥 3번으로 해서 따로 생각해도 어려우면 따로 생각하면 이때는 얘 0 되지. 이때는 얘네 둘이 부호가 같은 수면 0이 되니까 좌변 구변이 같아지는 거고, 부호가 다른 수면은 수가 양수나 음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절대값 씌우니까 양수 0보다는 커지죠. 좀 살짝 어렵네. 이거 넣어서 합시다. 이따가 아무튼 생각 판단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됐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좌변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각각을 제곱을 해서 차를 해서 제곱에 차를 해봐서 뭐가 큰지를 알아낼 건데, 이거 여러분 지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봐 쭉. 아까 배운 대로 천천히. 지금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대소비 이겁니다.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몰라서 각각을 제곱해서 빼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근데 오른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빼서 음수가 나와야겠죠. 음수이거나 0이 나와야겠죠. 빼가지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걸 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절대값 x라는 거는 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배웠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 같아집니다. 양수 넣으면 같아져. 그러니까 AB가 x예요. 여기서 AB가 양수일 때 같아지는 거예요. 등호 성립할 때는. 그러니까 얘 빼서 0이 된다는 얘기가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야. 빼서 0이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굉장히 어려워요. 천천히 집에서 읽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말 듣고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한 단계씩. 근데 이런 단계들은 쉬울 거야. 이게 살짝 어려워요. 얘가 이게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근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말은 처음에 왼쪽 거 제곱해서 오른쪽 거 제곱을 해서 뺀 거니까 오른쪽 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값 b가 더 커서 좌변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좌변은 음수고 우변 양수니까 항상 우변이 크거나 같아요. 좌변보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돼. 서술하려면 두 개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에서도 이렇게 내면 사실은 그냥 심한 문제야. 어려운 문제예요. 혼자 하기는. 빈칸 넣기로도 잘 나와. 특히 이런 거 빈칸 넣기 잘 나와요. 여기서 등호 성리는 언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라. 이렇게 디귿하고 쓰고 이런 거 잘 나와.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차근차근 해서 다 이해만 되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빈칸 넣기. 야 지금 고통받았는데, 야 현성이가, 야 우진아 얼마나 이해되냐? 닥치세요. 다 이해된다 그래. 하나 해볼 만한 문제는 뭐 78번 정도 되겠네요. 스텝 2 하나 하고 휴식 5분. 스텝 2에 78번.
하고 쉬어. 하고 한 사람 답 좀 쳐주세요. 아 그리고 얘기를 하나 안 했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고 증명하는 문제가 아닐 때는 먼저 답부터 고르는 법이 있어요. 숫자를 넣어서 막 해보면 된다. 조금. 그게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막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막 하려고 했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쉬운 문제야. 기억은 좀 힌트를 주면 A가 B보다 크잖아. 양수야 양수. 얘도 양수고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양수. 둘 다 양수면은 제곱해서 빼도 돼. 이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이 항상 확실한 양수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숫자를 넣어봐도 된다는 거야. 뭐 항상 이거 A보다 B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뭐가 더 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 합니다. 뭐야 다들 안 듣는 척 하면서 야 우진이 너도 왜 말 안 해? 심심하잖아. 얘기해줘. 노래 한 곡 해봐. 지훈이가 쌩까는데 너 복수한다 나중에. 자 이런 거 대소 비교하는 거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보면 또 못할까봐 한번 해주죠 선생님이. 뭐가 큰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 했죠? 여기서 빼보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뺄 때 통분해야 돼. 1 플러스 2에다가는 1 플러스 2b를 곱하고요. 그러면 위에는 a에다가 1 플러스 2b가 곱해지죠. b에다가는 1 플러스 2a를 곱해야죠. 통분할 때. 그러면은 분모는 됐어. 분모는 양수일까 양수일까? 1 더하기 양수에다가 1 더하기 양수를 곱하면 양수죠. 분자의 식은 a 플러스 2ab 플러스 빼는 건데 왜? 빼기 b 빼기 2ab가 되거든. 그러면은 분모는 똑같은데 양수인데요. 분자는 a 빼기 b에다가 플러스 2로 묶어서 ab. 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은 a 빼기 b는 양수죠. a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거에서 오른 라지 a 빼기 라지 b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얘보다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제 답 보면서 숙소하세요. 여기 사실 설명할 게 많은 단원이었는데 선생님이 좀 약간 신속하게 해봤어요. 거대한 수 비교도 한번 해볼까 이거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수 2의 60승하고 6의 20승 앞에 보면 됩니다. 보충학습에 써있는 예시예요. 그러면은 뭐가 큰지 비교하라고 하면은 나눠보라고 했는데 사실 나눠본다 보다도 지수꼴의 대소 비교는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해야 돼요. 밑을 같게 할 수가 있나? 2는 세제곱해서 8이니까 6은 안 되잖아. 못 만들어. 약간 힘들어. 그럼 지수를 같게 하면 돼. 20승에 2에 몇 승으로 할까? 세제곱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8에 20승이고 얘는 6에 20승이 돼서 얘가 커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3에 20승은 60승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8에 20승 나누기 6에 20승을 해보니까 6분의 8에 20승이 되는데 6분의 8이라는 거는 3, 2, 3, 6, 2, 4, 8 3분의 4에 20승인데 3분의 4는 1보다 큰 수죠.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를 20번 곱하면 1보다는 커집니다. 나눠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없어도 되지 사실. 그냥 보면 알잖아. 큰 수를 거듭제곱 많이 하면 더 커지죠. 그게 바로 나누어서 비교한다 이거예요. A 나누기 B와 1의 대수를 비교한다.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큰 거, 나눠서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야 무서워라. 아니 책상이 낮아지니까 컨트롤 미스가 나잖아.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배우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줄 알긴 알았지만 우준이가 빨리 안 하니까 빨리 해야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설명하면 끝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시험 점수 평균 낼 때 어떻게 내냐 우진이? 그 계산기 닥치세요. 재밌다. 우진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네.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수학은 80점 맞고 아니지 희망차게 100점 맞고 영어 80점 맞았다. 평균 어떻게 내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산술 평균이야. 더해서 2로 나눈다고. 우리가 맨날 쓰는 그 평균이 산술 평균이에요. 어떤 두 수의 산술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3개면 어떻게 하냐? 세 수의 산술 평균인 거죠, 이게. 4개면 생략한다. 여러분은 너무 바보라는 것 같았는데 시험 4개 보면 4로 나눠야지 뭐해. 그런 건데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는 도형이지 도형. 도형에서 평균인데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었다 봅시다. 넓이 얼마예요? 넓이는 AB죠. 근데 길이가 이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 넓이를 똑같이 하면서도 이 길이를 약간 평균적으로 약간 대등하게 똑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넓이가 AB로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래. 길이를 평균 내서 뭘로 하면 되냐? 2분의 A 플러스 B로 하면 안 되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가 돼야지. 그래야 넓이가 AB가 될 거냐? 제곱하면 AB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AB의 변의 길이를 평균 잡아서 한 루트 AB 정도로 둘 다 A는 루트 AB로 B는 루트 AB로 하면 약간 이게 균형이 맞잖아. 평균 정도 되잖아. 이런 평균. 도형에서의 평균. 그러니까 A와 B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루트 AB를.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서의 변의 길이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한 평균값 정도 되는 거야. 두 변의 길이의 평균값, 넓이를 같아지게 하는 평균 길이의 값. 다른 설명해보죠. 기하평균이 지금 처음 보니까 생소한데 우진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원을 벌었다고 한다. 근데 투자를 잘했어. 투자에 성공한 우진이는 비트코인은 아니겠죠? 설마 1년 사이에 100원을 800원으로 불렸습니다. 몇 배예요? 몇 배? 8배죠? 근데 1년 동안 이제 의기양양해진 우진이는 풀베팅을 때린 거죠, 또. 그래서 돈이 얼마가 됐냐면 2배가 됐어요, 이번에는. 돈이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위험률이 높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아주 우진아 축하한다. 사실 100만 원이었어. 1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었던 거죠. 뭐 1600만 원을 번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지금 8배가 증가하고 1년에 2배가 증가해서 처음에 100원이 1600원이 됐습니다. 연평균 몇 배 증가할 걸까요? 1년에 몇 배 증가한 거냐? 8 더하기 2 나누기 하면 몇 배예요? 5배인가? 1년에 5배씩 증가한 거야? 5배씩 증가해. 그냥 산술 평균을 하면 5배 하면 500원에다가 2,500원인데 말이 안 되는데? 16배 증가했잖아 지금. 그럼 평균 몇 배 증가한 거예요? 4배, 4배죠? 왜냐면 8 곱하기 1에서 루트를 씌워야 된단 말이야. 루트 16이라서 4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마다 몇 배 증가했을 때 1년에 평균 몇 배 증가했냐고 물어보고 증가율 같은 걸 나타낼 때도 기하평균을 씁니다. 알겠어요?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야. 곱해서 루트 씌운 것이 해마다의 평균적인 상승 배율을 알려주잖아. 너무 명쾌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설명이었잖아. 적절한 예시였나 우진? 예. 다른 예시들도 교과서나 네이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공부한 사람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뭐랄까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 조건이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수가 양수일 때만 합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도 하죠.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공식 관계식은 항상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커.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점수를 알려줄 때는 산술 평균으로 알려줘야 돼요. 80점 맞고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엄마 90점이야 라고 해야 되지. 80점하고 100점을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알려주면 점수가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어요. 기하 평균도 작다는 얘기야. 한번 계산해봐. 8천 루트 8천이잖아. 8만인가? 8천이죠. 루트 8천 얼마야? 루트 8,100이 90인점인데 루트 8천은 루트 8,100보다 작잖아. 산술 평균이 더 커요. 알겠죠?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배운 거 있죠? 빼보면 되지.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물어볼 때는 빼본다고 했습니다.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네 가지 있죠. 수직선에 나타내거나 차를 해보거나 제곱의 차를 하거나 나눠본다. 차를 해본 거예요. 근데 제곱에서 빼도 돼.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제곱을 안 해도 되고 선택지가 두 개인데 내가 한 근 10년간 다 제곱을 해서 가르쳤는데 개념벌이 딱 본 순간 제곱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제곱을 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가 양수일 때는 루트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2분의로 통분을 해요.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B는 이렇게 쓰고 A는 이렇게 쓰고. 근데 둘 다 양수일 때는 루트를 쪼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중3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에도 배웠죠. 둘 다 양수일 때는 루트를 두 개로 쪼개 써도 돼요.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뭐가 있든 까먹은 거야. 왼쪽 거에서 지금 오른쪽 거인 루트 AB를 통분해서 뺀 거죠. 빼서 양수인지를 보는 겁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은 양수. 항상 양수이거나 0이니까 왼쪽 거인 요 A가 오른쪽 거인 기하평균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면 A와 B가 같을 때예요. 이게 같아 0되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얘랑 얘가 빼서 0이 되는 조건이죠. 그게 얘랑 얘 빼서 0이 되는 얘가 같다는 뜻이야. 이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험을 진짜 80점 맞아서 평균을 내면 산술 평균으로 하나 기하 평균으로 하나 똑같다는 거야. 80이죠 이거. 80이고 이거는 80 뭐야? 그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알아내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알아낼 거거든. 다음 시간부터. 그럴 때 쓰는데 그때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값이고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최소값.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 나중에.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